네, 한의학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변에 여쭤보면 음양오행 또는 얇은 바늘로 질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기술, 알 수 없는 풀들을 조합한 약으로 기운을 보충하는 이런 묘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한의학이라고 하면 동아시아에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연구 발전되어 온 의학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음양오행 이런 내용들도 보면 당시의 자연과 인체 현상을 파악하는 어떤 도구였던 것이지 음양오행 자체에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한글로 대화하듯이 그때는 자연현상이나 인체를 음양오행이라는 언어로 대화를 했던 것이죠. 현대 한의학이라고 하면 그렇게 예전부터 고안되고 발전되어 온 그런 한의학을 기초로 해서 현대인들의 질환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 발전되어 오는 학문,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짧은 질문만 하시더라도 확인할 수 있으신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상식들이 퍼지는 경우가 많죠.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의서나 약재 효능의 일부를 과장해서 퍼뜨리거나 또는 본인의 경험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상업적인 이유로 은연중에 잘못된 상식을 퍼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맹목적으로 호기심에 의해서 따라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근처 한의원 한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질문을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은 여름철에 복용하면 땀이 많이 나서 밖으로 빠져나와 효과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먹는다고 해서 땀으로 나간다. 사실 먹는 음식이 바로 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여름철에는 오히려 이렇게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체액이 땀으로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과도한 소실을 줄이고 체액을 보충하는 식의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배가 차가워서 배탈이 나는 것은 여름에 더 많지요. 이유가 체온을 발산하기 위해서 혈액순환이 체표로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복부, 내장 쪽은 순환이 떨어지고 배탈이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증상에 맞춰서 한약 복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임신 중에 한약을 먹으면 태아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인가요? 한약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약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처방받은 약들은 그런 것들은 다 좀 제하고 처방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 거죠. 특히 한의학이 굉장히 많이 연구된 의사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이 지금만큼, 아니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임신 전후로 복용하는 약물들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세히 처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처방받으신 한약을 먹는다고 해서, 복용한다고 해서 기형이 나오거나 임신 자체가 잘못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약은 자연에서 얻은 생약이라 어떤 상태에서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은 자연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말은 좀 그렇다고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단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금, 천일염을 예로 들면 만약에 그 소금에서 염화나트륨만을 정제해서 뽑아낸다면 그거는 소금으로 쓰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의 독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금으로 먹는 건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같이 다 섞여 있는 그런 복합 성분의 물질인 거죠. 화학약품과 생약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식물 그대로 또는 동물의 일부 그대로를 쓰기 때문에 복합물질이죠. 약효를 낼 수 있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반면에 한약 중에서도 아주 소량으로도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는 약들이 많거든요. 뭐 한의사가 아닌 선생님들, 또는 뭐 어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언가를 뭐 채취해서 드신다든지 이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살이 찌는 한약을 복용하셔서 몸에 맞았으면 살이 찌시겠죠. 이 진료를 하다 보면 살을 찌게 하는 처방보다 살을 빼게 하는 처방이 훨씬 더 쉽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있는 걸 빼는 게 쉽지 없는 걸 붙이는 게 더 어렵겠죠.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먹는 것에 비해서 먹는 건 정말 조금 먹는데 살이 많이 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식사 일기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다 보면 실제로 먹는 만큼 체중이 부른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부종의 형태고요. 실제로 한약 살이 찌게 하는 처방이 살 빼는 처방보다 훨씬 어렵고요. 복용 기간도 길고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한약을 통해서 살이 찐다는 건 뭐 잘못된 상식이라고 저는 보죠. 네. 한약과 양약을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한국인들의 밥상에 오르는 대부분의 음식들 절반 정도 이상이 한약으로 쓰이고 있죠. 그러면 밥도 먹으면 안 되나? 그건 아니죠. 특별히 특정 한약이 특정한 양약과 같이 복용해서 독성이 심해지거나 한쪽 약의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약들의 경우에는 한의사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시면 그런 약자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고 독성을 일으키진 않지만 효과가 비슷한 다른 약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양약을 한약으로 삼키셔도 무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병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고 오히려 같이 복용할 때 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황청심환이 만병통치약인가요? 사실 어떤 약이라도 만병통치약은 없죠. 우황청심환이라고 하는 약은 우황, 그러니까 소의 담낭에 생기는 담석이에요. 우황이라는 귀한 약재가 들어간 청심, 심장을 맑게 하는 원, 환약을 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황이 들어간 심장을 맑게 하는 환약,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심장이란 이 심장도 되고 그 다음에 정신활동을 일으킬 때도 한의학에서는 마음 심자를 많이 씁니다. 마음이라는 게 정신활동이니까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뭐 혈관이 막혔거나 아니면 뭐 정신을 잃거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죠. 정신을 잃거나 이렇게 할 때 급히 정신을 차리게 하고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그런 약이죠. 그러니까 뭐 많이 긴장하거나 할 때 미리 복용을 하면 긴장한 정도가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당연히 만병통치약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을 포함해서 어떤 약이라도 사실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좀 어려운 얘기죠.